유튜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다초점하지 마세요. 다초점하고 후회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냥 의사가 이거 하세요 하는 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이라는 건 얘가 이제 원래는 투명해. 근데 나이가 들면 뿌옇게 변한다고. 그러면 빛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바꿔줘야 돼. 우리 엄마가 준 수정체가 딱 요만하거든요. 자연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이지. 그러면 이거를 특수한 빨대 같은 걸로 빨아요. 그러면 주머니가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주머니에다가 이 플라스틱을 집어넣는 게 백내장 수술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까이 볼 때는 눈에 힘을 줘서 볼록 렌즈를 만들고, 멀리 볼 때는 눈에 힘을 풀어서 원목 렌즈를 만드는 걸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플라스틱을 두꺼운 놈을 집어넣으면 가까이가 잘 보이게 만들 수 있고요, 얇은 놈을 집어넣으면 멀리가 잘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비싼 놈을 집어넣으면 멀리 가까이가 다 잘 보여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야, 옆 동네 뭐 김영감은 돈을 써가지고 렌즈를 꼈다는데 그 렌즈가 뭐 실비가 안 된다면서 난 렌즈만 안 끼고 이제 있는 것만 걷어내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공수정체를 이제 보험이 되는 일반 인공수정체를 쓰느냐 아니면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쓰느냐, 그 차이인 거지. 유튜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다초점하지 마세요. 다초점하고 후회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대부분은 회절형이거든요. 회절은 빛을 두 개를 쪼개요. 일부 환자에서는 다초점을 했을 때 빛번짐이나 눈부심이 너무 심해서 이제 끝까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식 라섹을 옛날에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각막에 불규칙한 날씨가 생긴 사람들, 내가 깎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각막이 다시 두꺼워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쁘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불규칙하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빛이 한번 또 깨져. 그러면 인공수정체를 다초점을 넣으면 거기서 또 깨지지. 그러면 이제 빛이 두 번 깨지니까 빛번짐이 심할 거 아니에요.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동공이 좀 큰 사람이 있어요. 동공이 작으면 이게 회절 때문에 생기는 불편감이 좀 덜해지거든요. 근데 동공이 큰 사람은 안 그래도 이제 밤에는 이제 빛이 어두우니까 동공이 더 커지거든. 그러면 이제 빛이 깨지는 효과가 더 커져. 그래서 이제 동공이 큰 사람도 이제 좀 별로고, 그 다음에 라식 라섹을 했던 분들이 이 안과 수술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면 20년 전에 라식을 했어. 근데 그때는 수정체도 노안이 안 오고 근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물의 질도 좋았고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짧은 수술하고 멀리도 잘 보고 가까이도 잘 보고 너무 좋지. 두꺼운 안경도 벗고. 이제 20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야. 백내장이 왔어. 안과 수술은 하면 뭐 멀리도 잘 보고 가까이도 잘 보고 좋았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덜컥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들면 녹내장이 있을 수도 있고, 망막에 뭐 당뇨망막병증이 있을 수도 있고, 황반에 뭐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옛날에 그 라식 라섹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컸던 분들은 똑같은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덜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의사랑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백내장 수술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의사가 이거 하세요 하는 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주로 사용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한 70cm 정도 이제 그냥 오피스에서 이제 모니터 보시는 게 이제 주업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미싱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세밀하게 금속공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보는 거리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일단은 가까이 잘 보이게 세팅을 했으면 멀리는 안경을 써야 되고, 멀리 잘 보이게 세팅했으면 가까이는 돋보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크게 바뀌지 않게 하면서도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불편감들을 충분히 이제 의사한테 설명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불만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잖아. 안경처럼 써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안경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어때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바꿔서 내가 이건 괜찮은데 그럼 이걸 합시다. 이게 되는데, 인공수정체는 이제 눈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바꾸고 싶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본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불편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불편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게 그 줄이는 방법이죠. 근데 이미 했는데 지금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집어넣을 때도 얘가 한 5, 6mm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집어넣고 접어서 넣어서 들어가서 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 잘라가지고 꺼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고, 제가 아까 이 주머니가 비닐처럼 얇다 그랬잖아요. 자르는 과정에서 이게 찢어지면 눈을 꽉 채우고 있는 젤리가 앞으로 기어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망막 수술해야 돼. 인공수정체 교환술은 난이도가 그냥 백내장 수술보다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라는 개념은 절대 안 되고, 충분히
잘 상의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이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 불편할 수 있는 정도를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하면 사람이 기대가 낮으면 불만도 적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공수정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진 않고. 원장님은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딱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예민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근거리를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하면 다초점보다는 연속초점,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냥 단초점보다는 연속초점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빗번짐이나 눈부심이 거의 없거든요. 초점 심도가 깊고 하니까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연속초점으로 가는 게 맞고, 지금 저희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 연속초점으로 등장 수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동공도 좀 작고 그 다음에 밤에 일하는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라식 라섹 한 적 없고 그러면은 이제 다초점을 해도 큰 무리가 없죠. 근데 그거는 제 설명만 여기서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수술하는 의사랑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정말 불편감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고 코치코치 캐물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불편감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주관적인 불평이나 불만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